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평택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화 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 내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구 위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조례 개정 이유는 이번 겨울 중량의 폭설과 습설로 인하여 공장에 설치된 천막 재질의 가설 건축물 지붕에 습설이 누적되어 지붕이 찢어지고 구조물이 다량 파손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 부진에 허용 가능한 가설 건축물의 재질을 강판으로 확대하여 기존 가설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서 공장 내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 등으로 확대하였고 기존 조례에서 가설 건축물을 호로 나열하여 규정한 방식을 별표로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장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부지내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재질을 강판으로 확대하여 기존 가설 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고 향후 폭설 등으로 인한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설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폭설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한 조례 개정안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 건축 허가과에 이제 많은 또 그런 숙제 사항이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떤 기준이 적합한지를 또 논의를 또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건축 허가과장님이 간략하게 좀 브리핑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니 이 조례 제가 대표 발의한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아니야.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이번 폭설로 인해 이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어떤 환경 문제에 이제 다다랐는데
갑자기 그 많은 비가 쏟아지고 저희 그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그런 계절을 안고 있는 나라인데 봄, 가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우기철 또 바로 그 동절기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많은 농작물 피해도 있고 이런 그런 현 기후 상황인데 이번 그 많은 폭설로 인해서 피해 본 그런 액수가 얼마 정도 예측을 했었던 거죠? 저희가 전체 11월 말에 온 그 폭설은 그 습설로 해서 저희 관내 한 29cm 정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피해 건수가 한 3천 건 이상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뭐 보상이 뭐 100% 지급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많은 그 피해를 안고 그 우리 시민들이 시름에 젖어 있는데 아주 시기에 맞춰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적합한 그런 조례 개정안을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서도 앞으로 이제 그 여기 오늘 그 조례안에는 공장 내라고만 이제 이렇게 입시가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앞으로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그 농업에 종사하는 면단이나 읍단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서도 이런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만큼은 일단 뭐 제 입장에서는 그 환영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조례안 세부 사항을 좀 잘 해서 이번에 좀 잘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내셨는데 너무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와닿는 조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존에 천막으로 완제품을 보관하는 공장들이 많잖아요. 주위에 보면 그 기존에 있는 공장들도 서서히 바꾸도록 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본인 어쨌어요?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인들이 할 부분이고요. 가설 건축물은 이제 보통 존치 기간이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갱신을 할 때 그 천막 구조를 이제 강판 구조로 바꿔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천막 구조를 하면은 신청이 못 하는 거죠? 그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상관없고 천막 구조도 가능한 거고요. 가능한데 예, 예. 될 수 있으면 천막 구조에 이제 그 강판으로도까지 허용을 하는 허용. 부분이라 구조적으로 좀 이제 보완하는 앞으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뭐 폭설이나 이런 습설 같은 게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굉장히 현실에 와닿는 건데 기존에 있는 분들도 좀 이렇게 해갖고 점점 이렇게 바꿔갖고 피해를 대부분 완제품을 창고에 보관을 천막 창고에 보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보신 분들도 주위에 많이 있는데 잘 돼갖고 그분들도 좀 많이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해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별표 4에 나와 있는 용도가 좀 10가지죠.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물에 한한 겁니까? 높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내에서 강판으로 한다는 얘기십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별표로 해서 1호부터 10호까지 나열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은 창고 분야죠. 2번 호에 보시면은 창고용에 파이프 구조 단열재가 없는 강판에 대해서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네, 거기에만 한정이 되어 네네네네. 있는 거고. 어떤 높이나 건폐율은 그대로 높이는 네네. 6m, 네. 연면적은 400m 이하, 연면적도 400m 이하는 아니고요. 400제곱미터 이하. 예, 이상도 할 수 있는데 400m가 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치는 거고. 거고.
그 본 건물이 있다면은 본 건물 대비해서 가성 건축물의 그 건폐율은 어떻게? 가성건축물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을 받지 아니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본 건물이 뭐 건폐율이 뭐 60평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가설 건축물을 또 지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면적 제한 없이 일단은 짓는 면적은 거죠. 제한이 없어요. 네네네. 본 건물에 제한 없이. 네네.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400m 이상 짓는 경우가 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검토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검토 기준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뭐 이렇게 조례 안 봤더니 파이프 구조로 해서 지금 이게 그 철판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판넬. 그러니까 강판, 그러니까 단열재 없는 강판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강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 이번에 습설이라든가 이런 거로 통해서 그 피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이게 파이프 구조 천막 합성 수지는 그 면적에 제한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본 건물이 있는 거고, 본 건물이 있고 거기 안에 창고도 짓고 뭐 다 사무실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 같은 걸 운영하다 보면 뭐 자기들이 예기치 못한 어떤 시설들을 좀 보관해야 될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냥 바깥에다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 이런 가설 건축물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파이프 구조 이 천막 합성 수지도 일정하게는 저는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요. 뭐 지금 단열재가 없는 강판은 더 고민이 되고, 왜냐하면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제한을 안 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400제곱미터 넘으면 심의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그 심의에서 주로 다는 단서 조항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이제 저희가 심의 기준은 저희 특별히 지금 내세운 건 없는데요. 저희가 요 부분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좀 400제곱미터가 넘게 대상이 여태까지 처리한 건 한 6건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 많아질 거로 예상돼서 심의 기준을 별도로 그러니까 심의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운영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으로 네네. 아까 이제 3,000건 얘기한 건 모든 재난 피해 당한 게 3,000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공장에 이런 파이프 구조나 천막으로 돼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피해를 본 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갖고 있나요? 예, 그거는 그 총괄적으로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렇게 창고인데 파이프 구조와 천막으로 돼 있어서 시설 피해를 본 그것에 대한 공장의 그 부속 시설로 돼 있는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그 피해 현황을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파악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런 그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각각 시설에 대한 예.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으시면 그 부분을 네. 좀 보완해서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단열재가 없는 강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유승영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 예.
지금 우리 평택시에서 가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의 천막이라든지 파이프 구조로 해서 원형 파이프 구조로 해가지고 좀 가벼운 이런 가설재를 설치를 했던 거잖아요. 가설 건축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설 건축은 이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에 좀 안 맞아서 증축이 안 되는 그런 공장 부지 내에 꼭 필요한 임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의로다가 이제 창고형 식으로다가 그렇게 이제 뭐 아까 이승영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자재라든지 뭐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해서 뭐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쓴 건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철제값이나 인건비나 많이 인상된 상태에서 어떤 가설 건축을 한 동을 뭐 여기 지금 400 연면적 뭐 400제곱미터 이 정도를 안치려면은 돈이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데 이런 폭설로 인해서 갑자기 무너져 버리면은 그 피해가 눈덩이만큼 불어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이 강판 그러니까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을 얹게 되면은 보강대를 튼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가출하고 했는데 원형 파이프를 사용치 않고 시형강이나 각 파이프를 이용해서 기반을 튼튼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이제 강판을 얹어야지만이 어느 정도 폭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아마 우리 정일구 의원님께서 착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건축 허가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좀 세부 내용을 잘 겸비를 해가지고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이제 강판을 허용을 해도 이제 시형강이나 애치형강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철골 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해당이 안 되고요. 근데 구조가 이제 파이프 구조에 이제 강판은 허용이 되는 거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천막 구조가 붕괴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눈이 내렸을 때 습설로 내렸을 때 이 천막이 늘어지지 않습니까? 약간 중량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강판의 구조라면 그게 눌려서 파이프나 이런 부분에 걸쳐서 눌리기 때문에 흘러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눌려지기 때문에 붕괴로 이어지는데 강판으로 우리가 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이 천막은 텐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늘어지는데 강판은 늘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이 내렸을 때 이게 버티는 힘과 슬라이딩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붕괴 위험으로부터는 같은 지금 우리 가설 건축물이 이제 파이프 구조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파이프 구조였을 때 강도는 분명히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했고요. 제가 좀 아까 유승영 의원님 설명과 의원님들의 설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대표 발의한 의원이니까 제가 이제 건축조례 23조 3항을 봤을 때 기존의 조례가 이제 17호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봐도 너무 찾기가 어렵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그것을 별표로 보기 좋게 누가 봐도 일반인 분들이 봐도 가설 건축을 하려는 분들이 봐도 보기 좋게 이렇게 쉽게 나열을 한 거고요. 제가 이제 대표 발의에서 의견을 주고 바꾼 부분들은 뭐냐면 2번하고 그 별표 4에 2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에 단열재가 없는 강판 구조가 들어가는 구조가 창고용하고 간이작업장이에요. 그래서 간이작업장은 원래 면적 제한이 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간이작업장은 면적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열재가 없는 강판인데 면적에 대한 무한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했고요.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나 이런 걸 우회해서 또 이 부분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 또 뭐 악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적극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간 건축물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면적을 제한을 했고 유승영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어떤 다른 시의 사례들 경기도에 있는 6개 시군이 이 창고용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의 80% 이상을 건축한
그 제조업에 한해서 가설건축 강판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면적을 어디까지냐? 면적은 해당 주용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영세한 우리 소기업들, 영세한 기업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여 평의 토지가 있고 했을 때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뭐 60%다 했을 때 웬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그거 다 짓죠. 60%까지 짓죠. 뭐 돈이 없어서 못 짓진 않아요. 전략적으로 안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00이라고 봤을 때 우리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기업들, 영세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한 20-30%밖에 못 짓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 이 파주시의 사례가 적용이 됐을 때 80% 이상 건폐율의 80% 이상 지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강판으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데, 영세한 건폐율의 20-30%밖에 지을 수 없는 영세한 사업장들은 가설건축물을 강판으로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주시 사례를 예로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약간 뭐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알겠는데 어쨌든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었을 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강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그래봐야 120평입니다. 400제곱미터면 120평 이상 되는 그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받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또 내용도 보강한다니까 거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영세한 사업자들을 위해서는 더군다나 이제는 기후변화 때문에 폭설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중량의 습설이 내렸을 때 영세한 사업장들이 창고용에 대해서 한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만약에 건축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될 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일부의 만약에 일부 기업들은 만약에 면적 제한을 두는 순간 그 면적까지는 강판으로 하는데 그 이후는 또 천막으로 하겠죠. 천막은 제한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강판으로 한 부분은 같은 중량의 습설이 내렸을 때 붕괴가 되지 않는데 천막 부분은 또 붕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례의 개정은 어떤 기업에게 뭐 어떤 이 건축법을 좀 우회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였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중량의 습설이 내렸을 때 우리 평택시 기업들이 적어도 창고, 아까 김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완제품 쌓아놓은 창고든 반제품이든 어떤 뭐 원료든 이 부분이 붕괴되지 않는, 그래서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후변화에 따른 그 부분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이 면적 제한을 두는 부분이 오히려 영세한 소상공인분들, 소기업분들에게 역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승열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뭐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이제 이해되는 측면과 동의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려하는 거죠. 이제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00평짜리인데 그러니까 본 건물은 한 200평 줬어. 근데 이게 본건평으로 뭐 200-300평, 200평을 줘놓고 실제로 이 강판과 이 구조로 해서 이걸 마냥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게 불가피하게 해서 이게 가설로 하는 면 그나마 이제 뭐 저희가 그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다 그러시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실제 기존 건축물의
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로 이게 가는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이 일정하게 실제로 좀 그분들의 어떤 사원업을 뭐 지원하는 측면이나 뭐 그 여러 가지 영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완화해 주는 건 저도 동의가 되는데 이게 기존 건축물 본 건축물보다 더 크게 그게 뭐 파이프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실은 저는 문제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근데 제한이 없으니 그러면 좀 완화를 시켜주되 파이프 완전 강판으로 완화는 좀 시켜주되 이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시행하면서 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됐을 때는 뭐 그런 걸 좀 더 완화시키는 건 고민이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화시켰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안하신 좋은 장점 또 우리가 우려되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적절하게 어떻게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뭐 우리 의원님들하고 위원회 의원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승열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의원님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우리 그 별표 4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평택시는 이미 용도에서 한번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면적 제한을 하기 전에 창고만이 가능하다라는 용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사실 저희 평택시의 건축조례 23조의 3항을 가설건축물에 대한 어떤 이 제안이나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게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과 시행령에서 과세건축물에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게 그 면적에 대해서 제한하는 거를 시군의 이게 뭐 우리 그 기초단체의 위임한 사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 가설건축물 제가 별표를 만들면서도 이 부분들에 대한 면적 제한이 과연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면적 제한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승열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저도 굉장히 고민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간이 작업장이나 이런 부분은 면적 제한을 분명히 두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저도 갖기 때문에 200제곱미터 이하로 했고 단지 용도에서 제한을 해서 창고만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상업건설위원회 유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판단에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거에 대한 그 가설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전답에 그냥 짓는 하우스 형태가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건 제외죠. 근데 이제 여기를 가설 건축물을 사이즈를 아무리 크게 하려고 해도 121평을 넘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건축 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조건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정일구 위원님 그 발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별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좀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가설 건축물 이라는 그 기본 취지에 중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본 건물을 좀 최대한 활용하고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작업장이 필요하다든지 창고가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 임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다가 언제든지 바로 또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다 가설 건축물에 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안전에 관한 기반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요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적 제한을 두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범위를 가이드를 정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선택 자제의 폭을 좀 넓혔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근데 건폐율에 따른 뭐 그런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 했을 때 필요한 심의 기준에 대한 고민은 역시 양쪽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기본 취지에 좀 중점을 두고 생각을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국장님이 끝났어? 예. 아까 국장님 네,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까 국장님 바랍니다. 말씀 중에 파이프 구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형강이나 각 파이프는 안 되고 예, 예. 그 파이프는 몇 파이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파이프에다가 원형으로 예를 들어서 원형으로다가 휘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강판을 얹으라는 말씀인가요? 지금 보면은 형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 구조로 분류가 돼서 네. 형강은 일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제 임시 가설 건축물로는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완화를 가설 건축물 시설에 대해서 완화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완화를 시켜줘서 천막 재질이나 비닐 재질을 할 것을 우리가 이제 강판으로다가 이제 바뀌는 건데 그 강판에 무게도 있고 강판을 지탱할 수 있는 어떤 보조대가 설치가 돼야 되는데 파이프로 가능하냐 이거죠. 예, 파이프 구조는 가능한 겁니다. 건축 허가법에 맞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원형 파이프보다는 사각 파이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각 파이프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안 된다. 형강을 형광 제가 말씀드린 건 C형광이나 이제 H형광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질은 그러니까 재질은 C형광이나 각 파이프나 같은 재질이에요. 철 재질은 단 가격 차이가 각 파이프보다 C형광이 단가가 낮아요. 시설비가 저렴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C형광을 썼을 때는 C형광도 각 사이즈 규격이 있기 때문에 각 파이프도 다 규격이 있고요. 그런 거는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재 부분에 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강판을 추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승겸 위원님께서는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대상을 신설하여 토지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토지 이용 규제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간 법적 분쟁 예방 및 토지 이용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2조의 2에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등재 대상으로 지역, 지구 등 지정고시 이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과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의문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대상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시 이전에 그 주민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 제한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이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현재 평택시 도시계획조례에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 개정안 신설을 통해 그 체계적인 조례 운영에 기여하고 토지이용 규제 사항에 대한 인허가 부서의 협의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평택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토지이용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 간, 민관 간 법적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 저는 이게 그 지역 특히 이제 고시하거나 주민 의견 청취를 했을 때 이런 주요한 제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아서 정보를 시민들한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등재하는 거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원이나 용인 등 다른 시에 보면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이런 뭐 고의 또는 불법으로 농지 및 산지 등의 토지 영절 변경 후 원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조항에 담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담을 필요는 굳이 없나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두 번째 사항에 담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런 개별적인 사항들을 다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기타 시장이 이제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로 이제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용인시의 사례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례도 이제 시민들을 알릴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담을 거라는 거죠? 예, 필요하다 인정되면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토지를 이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사고 나서 알게 되면 취득한 사람은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알릴 사항은 더 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뭐 항목들을 다 일일이 나열한 거는 뭐 그러진 않아도 되는데 이런 다른 시에 있는 이런 사항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이제 조례로 정하는 토지이용 관련 정보라고 하는 것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담는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손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겸 의원님께서 이 개정 조례안을 발의를 하신 거는 우리 시민들께 이제 알 권리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제 개발 도시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일부에서 많은 분들이 토지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민의 이제 알 권리에 대한 이런 성향적인 거를 이제 평택시에서 공개적으로 투명성 있게 이거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우리 관내에 이제 많은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추진 단계부터 이제 주민 그 뭐 제한 단계가 있고 주민 공람 단계가 있고 이제 지구 지정 단계가 있는데 네.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기간이 길어지는 길어지는 시간 동안 그 어떤 또 행위가 또 이루어지고 그렇죠.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그 몇 개가 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투자를 해놓고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는 평택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거부를 하면은 투자의 그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토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향을 알고 제대로 투자를 하시면 좋은 그 성과가 되는 건데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승겸 의원님이 공개적으로 좀 행동성에 맞게끔 투명성을 가지고 평택시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긴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네. 근데 손학명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근데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라든지 알 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업무의 효율성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에 어떤 지구 제한이나 설명이나 지구 지정까지 기간도 길고 해서 일일이 또 집행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지가 되게 되면 또 어떠한 투자자라든지 시민의 불편 사항이 또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학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570호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안전의 핵심인 주요 구조부 등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 등 부실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3조에서는 부실공사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건축공사의 현장 점검 시 건축 전문가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실공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부실공사 결정 절차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분양건축물 공사 관련 도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이게 좀 악의적인 신고도 좀 가끔 접수가 되나요?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판단 기준에서 이제 하나의 악의적인 신고라고 얘기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악의적인 신고를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 증빙 자료를 그 같이 첨부해서 이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출된 증빙 자료에 대해서 그게 명확한지 명확하지 않는 거에 대한 판단을 어디서 내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그 건축 전문가들, 구조 전문가나 이제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그 판정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위원회 심의까지 거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그 신고를 할 경우에 이제 그 사진이나 그 영상 아니면 그 관련 도면 등 이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 신고를 하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요. 우리 6조 보면 이제 수정 요구안에 보니까 우리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이 빠져 있잖아요. 이번에 수정 요구안에.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굳이 왜 빼야 돼? 이 부분이 오히려 있어야 되지 않나. 실은 선의에 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반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뺀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를 하신. 건축 허가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이제 구조기술자나 전문가랑 함께 이제 현장을 점검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이제 감시한테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이의 신청이 있으면 그거 갖고 이제 건축이 심의에 올리는데 이의 신청할 때 이제 저희가 품질 시험이나 아니면 각종 그 저희가 할 수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 그 확인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인에게 그 예치금을 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악의적인 신고는 좀 없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실공사가 판정이 되면 저희가 반환을 해드리지만 부실공사가 판정이 안 되면은 되게 되면은 반환해드리지만 판정이 안 됐을 때는 부실공사는 판정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그 위원회 상정을 해가지고 그 의견대로 해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사나 그밖에 전문가들한테 의견 서식만 받아서 의견 진술만 받아서 쉽게 말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네네 모든 자료로 해서 이제 위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서 판단을 해주시면. 네,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굳이 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도 실은 좀 피해 방지를 어떻게 보면 신고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를 혹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 방지하는 건데 그 선의의 피해자라는 건 실은 내가 부실 시공을 하지 않고 철근 콘크리트 제대로 달 놓는데 그에 따른 감리나 뭐 감시를 받아서 건축이 좀 공기가 좀 지연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우리 실은 불법 신고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신고가 아닌 경우에는 판단이 됐을 때는 그 신고자에 대한 우리 처벌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신고자에 대한 처분 규정은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게 그것도 좀 명확히 좀 더 신고하는 기준을 좀 더 좀 강하게 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건축 행위자, 건축주들한테도 피해가 상당히 하는 거고 시공자들한테 피해가 있는 거고 그 또한 또 우리 행정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 낭비가 상당히 좀 심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실 시공에 대한 부분은 엄격히 신고 받아서 나가는 거 부분인데 실은 제가 민원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논쟁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할 수 있는 뭐 제재 조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리 뭐 별첨이라든지 부칙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이 반환 신고자한테 결정이 되는 날부터 반환이 됐을 경우 그 전에는 뭐 14일 이내 반환한 조항이 없었어요. 예, 그 날짜까지는 그 저희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긴 신고가 제대로 됐는데 그 내가 반환을 빨리 받는 게 좋은 거가 맞죠. 아무튼 제 질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잘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한명 의원입니다. 이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는 뭐죠? 그 관내에서 이제 그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그 건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네. 이
시민의 이제 그 인명 피해나 이제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방지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럼 평택시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 부실공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부실공사가 실제 신고 들어와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하는 건도 계속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부실공사의 원인이 뭔지는 아시죠, 국장님? 원인. 부실공사의 원인. 이제 다양한 원인이 있겠죠. 네. 이제 뭐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공사비 예산 문제죠. 공사비 예산 문제. 이제 1차 입찰로 해서 뭐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해놓은 건 수의계약으로 해서 하지만은 거의 입찰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일단 뭐 하도급으로 또 이렇게 한 단계 내려와서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는 감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감리 역할. 그러면 오늘 이날까지 우리 평택시의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감리의 책임이 큰 겁니다, 사실. 네. 네, 감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강화 조치를 평택시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조치 사항이 지금 뭐 바뀐 게 있습니까? 현재도 그 부실공사가 그 이루어졌는데 감리가 그걸 체크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감리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처분을 하고 합니다. 예. 어떤 처분을 내립니까? 영업정지라든가 뭐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용시설, 공공시설에 대한 그런 건축 행위가 평택시에 이제 본청 그 공사도 이제 들어갈 거고 지금 이제 그 아트센터, 아트홀 거기도 지금 공사 중에 거기도 저 얼마 전에 인명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인명 피해가 났고 뭐 박물관도 이제 해야 되고 또 뭐 각 뭐 출장소 뭐 건축 행위도 해야 되고 읍면 동사무소 건축 행위도 해야 되는데 그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부실공사 아시죠? 그 내용 아시죠? 네, 그거는 의원님께서 계속 의회 때도 이제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뭐 다 균열이 가가지고 그 준공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다 균열이 가가지고 지금 추가로다가 보수 작업비 6억 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아마 올해 시공을 리모델링 사업을 이제 할 텐데 이런 게 큰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 왜 감리의 역할을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게 큰 문제예요. 평택시가. 물론 이제 그 인명사고나 재산 문제 때문에 부실 방지 조례안을 내신 건 잘하셨다고 봐요. 늦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는 성실히 수행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실히 수행을 하느냐. 지금 어떤 그 개발행위 현장에 가 보면은 불법 훼손해서 하는 현장이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택시에서는 현장을 가서 점검할 수 있는 요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현장을 직접 나가서 점검할 수 있는 요원. 감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불법 훼손하는 임야를 불법 훼손하고 어떤 개발 행위를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현장도 다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평택시의 앞날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평택시청 감사과에 우리 건축 전문직이 현재는 없어요. 토목직은 계신데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국장님. 네. 네. 그 건축직은 감사과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기술감사 팀장을 그 건축직이 또 했었고요. 지금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 감사과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 좀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뭐 인사자치국하고 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국장님 인사권을 가지신 분은 아니시지만은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축공사 부실방지 조례 아니 다른 시군에도 있나요? 네, 다른 시군에는 이제 관공서 쪽으로 있고요. 저희 민간은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보면 찾아보니까 건설공사 뭐 부실방지 조례라든가 뭐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이런 건 있는데 이 건축공사라고 해서 딱 특정해서 건축 부분에 그 부실방지 조례를 만든 거는 우리 평택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민간호는 처음입니다. 이제 이게 아까 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취지가 주로 우리 이게 보면 그 아파트들 나중에 입주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이제 사전 점검하거나 이럴 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분양할 때 분양한 그 공고나 그때 했던 뭐 그 모델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품질과 실제 이제 사전에 이제 들어가서 보려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이제 입주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안 맞아서 이게 또 실제로 또 뭐 금이 가거나 또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우리 지하 그 아파트들 뭐 지하 주차장 공사하다가 그런 경우들도 발생하고 또 뭐 그 물이 많이 새갖고 그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이제 더군다나 우리 평택시는 그 아파트들도 많이 짓고 있고 입주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제일 큰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적용 범위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이게 뭐 다 들어가잖아요. 범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아주 평택시에서 짓는 건축물은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 실제 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거는 이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된 게 가장 큰데 뭐 그걸 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지만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이게 조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상만 그 이렇게 범위를 확장해 놓고 실제 이런 그 취지는 살리기 어려운 것들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고민도 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적용 범위를 예를 들어 보면 이 조례는 뭐 민간에서 시행하는 건축, 증축 이런 거에 어떤 대상마을 중에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좀 정해서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내 집 짓는 뭐 한 30평짜리 집 짓는 것도 이 대상에 과연 포함시켜서 가야 될 건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고민이 좀 되는 거죠.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잘 들었는데요. 그 의원님 저희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대로 한다면은 그 어차피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부실공사라고 별도로 신고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판단돼서요. 저희가 이제 이게 부실공사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처벌을 갖다가 감리자랑 시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한을 두신다면 그 1호 감옥에 그 건축법 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대상에서 종합건설업 면허 대상으로 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설업 면허 대상으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거로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정의에 이걸 넣어야 되는지 적용 범위에 넣어야 되는지 그래서
적용 범위에 넣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을 위한 건축 공사 중 종합 건설업, 면허업 대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적용 대상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적용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하는 사항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내 집 지면서 내 집 부실 시공했다고 신고할 리는 없을 거고, 그리고 그런 집 가기 그런 뭐 소규모 30평 집 짓는 것까지 다 부실 그의 대상에 넣는 거는 좀 처음부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